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2일입니다. 총선까지 불과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두 당이라고 하면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대1의 대결 구도에서 아주 숨가쁜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 미래통합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일부 공천 결정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일부 공천 결정에 대한 제의 다시 심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통합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공직선거 공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안이 올라오면은 재의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를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에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 당헌 당규상으로는 이제 양쪽이 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최고위원회의는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천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원하는대로 밀어붙이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이 세 대결을 벌리게 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죠. 더구나 국민들 앞에서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노력과 수고를 했으나 일부 불공정 사례 지적이 있다.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천위원장과 공천위원들도 당의 이런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너무 독주를 한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지역 등에서 공천된 일부 인사들을 김형호 계열이다 해가지고 김형호 키즈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항의를 해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탄핵소추위원 직무, 즉 일종의 검찰 직무를 했던 권성동 씨의 공천 배제에 관련해가지고는 보수층에서는 그거 잘 됐다라고 하고, 그러나 권성동 씨 측에 선 사람들은 법에 정한 직무에 따라 행한 업무를 문제 삼아 공천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이 공천에 대해서 참견을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전에 이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형호 위원장의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천이 잘못된 상황에서는 선거를 지휘해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김종인 씨를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공천을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영남이나 수도권의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와 그에 따른 반발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빈자리에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김 위원장 등의 영향력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또 김형호 씨를 견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명호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대표의 이 요구를 따를지는 아주 불분명한데, 김형호 씨는 대단한 각오로서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제된 인사,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는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고, 권성동 씨의 배제에 대해서는 시대의 강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밟히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권성동 씨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씨는 참 사람이 아주 원만하게 생기고 보수적인 사람인데 악역을 맡았어요. 즉 무슨 일을 했느냐면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국회를 대표해가지고 소추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일종의 기소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3월 10일, 2017년 3월 12일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웃으면서 악수하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우파 진영에서는 탄핵 오적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홍준표 씨는 탄핵에는 직접 관련이 없죠. 자, 지금 이 김형호 씨가 주도한 이 물갈이는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현재 어제까지 종합하면 현역 국회의원 40%를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7%니까 이 통합당이 훨씬 더 물갈이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느냐 하는 거죠. 물갈이 대상자로 이제 홍준표, 현역도 국회 부의장 이주영 씨 같은 사람, 김태호 전 경기도지사, 또는 김재원 지금 현재 정책위 의장,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면은 그보다도 훨씬 더 투쟁성이 있는 사람을,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들이밀어가지고 바꿔야 이게 진짜 물갈인데,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헌 물갈이를 했는데 새물이 헌물보다 더 오염이 되었다, 약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김형호 씨도 아마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공천의 기준과 공천의 방식에 대한 확립된 관례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당은 상향식으로 각 지구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주로 하고 그것이 어려운 데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게 맞는데, 거의 중앙당 심사를 주로 하고 경선은 부분적으로 하니까 임명제 공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면제 공천이죠. 이것은 관료적인 것이고 민주적 전통을 사실은 무시하는 거니까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천 제도가 있는 한 당내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에 충성하는 그런 식의 정당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드러났는데, 이제 민주당은 물갈이를 적게 하는 대신에 이 물갈이를 어떤 사람으로 채웠느냐, 친문 세력. 그러니까 아주 이거 참 통계를 보면 놀랄 지경인데, 청와대 출신 인사가 70여 명이 민주당 공천에 임해가지고 그중 현재 26명이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릴 것이다,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친문 세력, 운동권 세력, 그리고 청와대 근무 세력, 이들은 극좌 좌익 운동권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로 똘똘 뭉치겠다. 그러니까 투쟁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쟁력을 강화하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공천입니다. 이게 약화시키는 공천이에요.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공천을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곳에는 투쟁력이 강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을 방법은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역시 지역구의 배경이 있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목표가 지금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공천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김형호 위원장의 공천의 목표는 물갈이를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켜서 선거에 이기겠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갈이를 줄이고 오히려 문재인 호위 무사들을 강화를 해야겠다. 특히 극좌 이념으로 무장된 집단을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탄핵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언론의 비판은 감수하겠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비판이 별로 없어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이런 어려운 처지지만 딱 단순하게 말하면은 체제의 운명을 건 결투가 이번 총선이고 이번 총선을 계획을 해가지고 더 이어질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이 야당인 통합당의 공천은 그 핵심,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아무리 핵심, 황교안 씨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층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유승민 계열이라든지 안철수 계열을 우대를 하는 이런 공천이 되고 있다. 투쟁력을 강화하는 공천과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황교안 대표로 하여금 이런 개입 선언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군요. 감사합니다.